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작년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니까 정말 다들 지치셨을 테고요. 시장에는 온통 2차 전지 끝났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뿐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시장의 비관론가는 완전 딴판이죠?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요, 전년 대비 무려 35% 넘게 성장했습니다. 시장에 떠도는 소음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간극,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시장을 좀 명확하게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기업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씩 파헤쳐 볼 건데요. 먼저 캐즘의 진실부터 미중 패권 전쟁,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AI가 불러온 새로운 수요까지 차례로 살펴보고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결론까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캐즘의 진실입니다.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이 수요 정체, 우리가 흔히 캐즘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요, 끝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얼리 어댑터들이 이끌던 초기 시장에서 이제 진짜 대중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예요. 진짜와 다짜를 걸러내는 필터링 과정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이 캐즘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벽 때문에 생기고 있어요. 첫째, 뭐니 해도 가격이죠. 아직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둘째, 아니, 가다가 길에서 멈추면 어떡해? 하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과도기라면 그냥 하이브리드 타지 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이라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배터리 산업은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이기는 시장이 아니에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게임의 규칙 자체가 어떤 기업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어떤 기업에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미국은 OBBB라는 기존의 IRA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으로 중국산 공급망을 그냥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정을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사실상 중국이랑 손잡은 기업은 우리 시장에서 나가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흑연 같은 핵심 광물 수출을 틀어주면서 자원을 무기로 쓰고 있고요. 이 거대한 힘겨루기 속에서 중국을 뺀 새로운 공급망, 즉 블루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인 가치가 폭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전쟁입니다. 현재 기술 경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LFP 배터리로 오늘의 대중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로 내일의 프리미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차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저가형 배터리로 취급받던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요, 이제는 글로벌 양극재 시장의 58%를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주류 기술로 우뚝 섰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절박함이 시장의 판도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삼성 SDI는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7년 양산을 목표로 BMW와 함께 아주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을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꿈의 배터리가 실험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도로 위를 달릴 날이 머지 않았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성장 엔진,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는 것만 보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그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심장이 바로 여기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온통 전기차의 숨고르기에만 주목하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규모가 실감이 나실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ESS 설치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올해 ESS 시장이 23%나 성장하고 앞으로 10년간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바로 이게 지금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생명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이 거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캐즘, 정책, 기술, 그리고 ESS라는 위대한 필터를 통과할 기업은 과연 어디일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저는 이 기업을 피벗의 제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글로벌 3위로서 전기차 둔화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하나, ESS로의 피벗입니다. 놀고 있는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공장 가동률을 방어하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인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죠. 투자자분들은 2025년 하반기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결과물이 숫자로 찍히면서 실적에 턴어라운드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 장기전의 챔피언입니다. 이 회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저 멀리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마라토너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성장 속도는 조금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임 체인저, 즉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꽉 쥐고 있다는 거죠. 2027년 양산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수록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방법일 수 있죠. SKO는 그야말로 한 편의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익성 문제로 시장의 우려를 한몸에 받았지만 이제는 정말 생존을 위해 모든 걸 바꾸고 있죠. 과거에 고집했던 파우치형에서 벗어나 LFP, 각형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북미 ESS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흑자 전환. 2025년 하반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주가 반등의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단의 LNF입니다. 족쇄를 끊어내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테슬라라는 단 하나의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자 족쇄였거든요. 이제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LFP 양극재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만약 2026년에 LFP 양산에 성공한다면 LNF는 더 이상 테슬라의 파트너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고객으로 삼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LFP 양산 스케줄이 이 회사의 운명을 갈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2026년 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4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건강한 조정 국면이라는 것. 둘째, 단기 성장의 열쇠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가 쥐고 있다는 것. 셋째, 미국의 정책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LFP, NCM, 전고체, 이 모든 카드를 다룰 줄 아는 유연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할 거라는 점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캐즘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필터입니다. 단순히 유행이라는 파도에 올라탔던 기업과 다음 시대의 거친 파도를 넘기기 위해 튼튼한 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을 아주 명확하게 걸러내면 과정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머지않아 로보택시와 AI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바꿀 때 그때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엄청난 내구성을 가진 배터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때 중국을 제외한 이 블루 서플라이 체인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